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 밑 지방 재배치인데요. 제가 이 영상 주제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실 이 수술은 거의 전 국민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대중적인 수술이고, 나이가 들면서 눈 밑이 불룩해지지 않는 사람은 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튀어나오는 시기가 다르고 이제 노화의 어떤 속도가 다른 것 뿐이지 거의 전 국민이 다 눈 밑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이런 수술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잖아요. 주변에서들 많이들 하시니까 또 본인도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싶어서 또 하러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계신데, 보편화되고 있는 수술인데, 사실 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다른 수술, 쌍꺼풀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발견을 해서 여기 눈 밑이 튀어나온 것 같다, 이것 좀 미리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한 가지 이제 오해랄까요? 어떤 다른 병원에서는 이거를 좀 더 나중에 해야 된다,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의견을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어떤 근거, 어떤 의학적 근거, 무슨 생각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전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눈 밑이 지금 이미 튀어나왔어요. 불룩해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니까 말씀드리고 거울을 보여드리고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그럼 본인도 맞다고 생각을 하시죠, 튀어나온 거를. 근데 그거를 놔둬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눈 밑이 불룩해지는 원리는, 눈 밑에 이제 안화지방이라는 눈을, 안구를 받쳐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있어요. 격막이라 그래서 막이 지방을 둘러싸고 있고, 그러니까 감싸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막이 약해지는 거예요. 노화가 되면 그 지방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막이 약해지면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막이 이렇게 팽팽하다가 이렇게 불룩해진다는 거예요. 팽팽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문제가 막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맨 밖에 있는 피부 조직 있잖아요. 피부 조직도 같이 앞으로 밀면서 튀어나오면서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더 심해지면 수술한다, 더 늘어나고서 한다. 예를 들어서 수술 전과 후는 좀 더 달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뭐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수술 전과 후가 더 많이 변하면 환자 입장에서 좀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겨서 만족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심해지고 나서 하게 하는 게 환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늘어난 피부가 수축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수축하는 어떤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피부가 잘 수축해주지 않으면 이미 늘어난 피부가 이제 남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져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더 심해질 때까지, 또는 피부가 더 늘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를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미 자기 눈밑이 불룩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주변에서 뭐 저를 만났건, 뭐 어디 상담 가서 들으셨건, 아니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주변 가족분들이 이것도 좀 튀어나온 것 같다,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들으시면,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 봤을 때는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이미 피부에 데미지가 가고 있는 것이다, 피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술을 이미 해야 되는 단계에 접어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야만 안에서 미는 원인, 그러니까 경막이 늘어나고 지방이 이제 밀고 있는 그 원인을 제거 또는 해결을 해야만 피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다고 해도 피부에 노화는 오겠죠. 피부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2, 30년, 3, 40년 지나서는 피부가 노화가 와서 처져서 뭔가 그 부위에 다시 수술을 한다거나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될 수는 있지만, 젊었을 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노화가 오는 것과 안 하고 그 상태에서 피부에 노화가 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노화의 속도도 다를 것이고, 피부 상태도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는 40 이전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20대 때, 그러니까 30 이전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필요하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들 안 했는데 나는 왜 해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상태, 눈밑 상태에 따라서 어떤 각도에서든 눈밑이 약간 불룩해지기 시작했고 굴곡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수술을 하시면 좋다. 예방 차원에서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발 좀 일찍 하셔라. 그래야 결과도 좋고, 수술 후 직후 결과도 더 좋고, 수술 전후 차이는 적을 수 있지만 그 전후 차이를 많이 낸다고 좋은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수술 후 결과가 좋아야 더 좋은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거를 놔뒀다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초기에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해야 된다. 어차피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되는 수술이고, 영구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한 거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좀 더 일찍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게 좋겠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 또는 제 말을 듣고 일찍 하신 분들,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젊은 여자분인데 눈밑이 약간 불룩해졌죠. 근데 젊은 여자분들은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러면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자분도 하길 바라시고 이러면 깔끔하죠. 그래서 수술 직후 이제 5일째 이제 약간 부어있을 때 모습이긴 한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수술 후에 어떤 정도 회복 과정을 겪는다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막 뭐 쌍꺼풀 수술처럼 많이 붓거나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눈 밑이 뭐 주름을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불룩한 지방만 재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붓기, 좀 더 붓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5일째 이 정도 붓기로 이제 오시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눈밑이 깔끔해졌죠. 다음 분은 한 40대 여성분 되는 것 같은데 눈밑이 좀 전반적으로 불룩해지셨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좀 두툼하신 분의 경우에 잘 버텨요. 40대까지도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피부가 두께가 있으면 잘 버텨주는데, 얇은 분들이 이제 더 빨리 튀어나오는 문제가 있죠. 어찌됐든 이분은 심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는 버티신 거고, 지금 이 정도면 수술 적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술 후 5일째 약간 부어있고 굴곡이 없어졌고 팽팽하게 잘 나온 모습이죠. 다음 분도 아마 40대 정도 된 여자분 같으신데 눈밑 노화가 많이 오진 않으셔서 이 정도 안쪽에만 불룩하고 이렇게 눈물고랑 있고 다크서클 조금 있는 그런 케이스여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 5일째 약간 부어있지만 흉하지 않게 회복 과정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잘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다음 분들부터는 이제 한 달 이상 된 경과 사진인데 30대 후반 여자분 같은데 눈밑이 이제 튀어나왔고 눈물고랑이 진하고 다크서클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상태가 되시면 이제 오시는데 좀 더 일찍 하셔도 더 좋다라는 거고, 이분은 수술 후에 아주 회복이 잘 됐어요. 피부가 잘 수축해졌고 피부 톤이 좋아서 그러신지 굉장히 말끔하게 잘 됐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 피부 톤이 어떻고 어떻게 회복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은 좀 일찍 이 정도 상태 되시기 전에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케이스도 눈밑이 꽤 울룩불룩하고 굴곡이 꽤 심하게 되셨죠. 30대 여자분 같으신데 이 정도는 그래도 수술로 해볼 수 있고 피부가 좀 두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잘 수축해져서 팽팽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죠. 이 정도까지는 수술 결과가 좋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분 30대 후반 여자분이신데 눈밑이 불룩하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훤해졌고 말끔해진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갈수록 이제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이 나올 텐데, 아무튼 이런 분들은 이제 피부 톤이 조금 더 떨어진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은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라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물론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고 불룩했던 부분이 나아져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술이 잘 됐다, 또는 수술 전후 변화가 크니까 아주 뭐 수술의 효과가 크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정도까지 불룩해진 상태에서 오시면은 피부에 잔주름들이 남을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수술 후 결과가 좋죠. 다음 분도 40대 여성분 같으신데 이분도 이미 약간 잔주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바쁘셔서 못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 정도까지만 해도 할 수는 있으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하면은 불룩했던 건 없어지니까 뭐 만족하실 수도 있고, 뭐 잔주름이 약간 남아서 뭐 불만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주제인 거죠. 다음 분도 40대 여성분이신데 눈밑이 이게 잔주름들이 이미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불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방 재배치 이후에 멀리서 크게 보면은 뭐 개선되었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자세히 현미경 대놓고 보듯이 하면은 잔주름이 남아서 아쉽다, 굉장히 이제 기대치가 높은 분이라거나 굉장히 까다로운 환자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수술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은 50대 여성분이신데, 이제 50대 분들 중에도 눈밑이 이제 노화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부가 주로 두꺼운 분들이 그런데 이분은 좀 많이 두꺼우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잘 버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0대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피부 톤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좀 늦게 하셔도 되는 거고, 발견 자체, 불룩해지는 거가 이제 보이는 것 자체가 좀 늦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40대 이후에 해도 뭐 좋은 효과를 보는 이런 경우도 있죠. 마지막 케이스도 50대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눈밑이 꽤 불룩한데, 그러니까 이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하안검으로 넘어가야 됐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전에 오셔야 된다. 이분도 이제 효과를 받고, 하지만 약간의 잔주름들은 남았죠. 피부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남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은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뭐 제 친척이거나 가족이었으면 이거보다 한 5년, 10년 전에 수술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죠. 서론부터 구구절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는 절대 방치해서 안 된다, 늦게 하면 안 된다,
더 심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하시면 안 된다. 눈에 거슬리면 아침에 이제 세수하고 하실 때 보시잖아요. 화장실 거울을 봤을 때 내 눈밑이 불룩하다 또는 거슬린다 하시면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잔주름 같은 어떤 그런 문제도 남지 않고 약간 늘어나 있는 피부라고도 그게 잘 수축을 하면서 팽팽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피부 톤이 좋을 때, 더 늘어나지 않았을 때 피부에 데미지가 가기 전에 이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셔야 된다. 미뤄봤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상태만 악화되고 오히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성형외과 그때 늦게 가시면은 이제 하안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늦게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저는 믿지 마시길 바라고, 그거는 어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근거가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찍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해서 말씀드리니까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